그다음 2번 문제로 하죠.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선물 같은 문제죠.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자연 녹지 또는 생산 녹지 또는 비도시, 도시적 외후지역일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도 자연환경 보존적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에다 정할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까 예외를 주고요. 그래서 5번 주상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주상공 3개니까 30% 이하. 그 다음 3번 개발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인 지정권자. 근데 2번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이런 바보 같은 질문.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했으니까 변경도 다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정권자의 권한. 지정권자가 수립해서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갖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은 정답. 그 다음에 3번 환지 방식일 때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 다 받아야 되고요. 330만 이상일 때는 자족도시. 그리고 도시용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상계획에 부합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부합해야 되죠. 자, 그래서 75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약집 75페이지. 그 맨 위에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권자 수립해요. 그 박스 밑에 변경도 누가 하는 거죠? 지정권자.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요청을 받아갖고 변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립한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 이 바보 같은 질문이죠. 4번 문제는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5번. 개발계획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나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선고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그럼 광역시에서는 지정권자 누구요? 광역시장. 광역시장이 개발계획 수립했으면 그 내용을 하급 행정청, 군수나 구청장에게 송고. 그럼 송고받은 군수나 구청장이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시도 조례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3번에 보건의료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다 포함이 됩니다. 듣도 못한 거 이런 어린이집 설치계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되고 뭐만 없는 거냐?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시행자 국가일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환지 방식에도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6번.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의 선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든 변경하든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자, 1번에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제외가 아니고 포함, 국공유지 포함. 그 다음에 2번에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자 각각 아니고 대표 1명. 공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자 대표 1명만 토지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4번. 구분 소유자는 대표 하나가 아니고 각각을 1명으로 본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집합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죠. 공유하고 있다고 대표 하나가 아니고 각각을 1명으로 보는 특례를 주고요. 그다음 3번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맞습니다. 그럼 개발계획을 수립하든 변경하든 동의부터 받아오라 그랬죠? 그럼 동의받아갖고 개발계획 변경해 주세요. 요청. 그럼 요청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에서 인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한 동의는 언제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신청하기 전까지. 그럼 동의받아갖고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데 요청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하면 보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3번이 정답. 그리고 5번도 똑같은 거죠.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 변경되면 변경된 토지 소유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토지 소유자 기준이죠. 그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갖고 요청. 그럼 끝난 거죠.
그 요청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변경된 토지 소유자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동의받은 거니까 요청한 후부터는 토지 소유자 바뀐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 7번 같은 거, 7번 고득점 해놨는데, 그지 같은 문제요. 그래서, 그거 100분의 4, 뭐 100분의 5, 100분의 10, 그 기본 수업은 한 바닥이요. 그거 더럽게 많은데, 그거 뭐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지 같은 거 잘 찍고, 신의 가호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8번.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럼 나중에라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거, 박수, 세단, 밖에 기반서를 설치할 때 비용 부담, 숫자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 세자는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단자는 단계적 사업 추진, 박수, 세단. 박수, 세단은 또 다 외워놨는데 그게 뭔지 또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박수, 세단 정확하게 의미 잡고요. 9번은 풀으시고 밑으로 갑니다. 10번.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얘들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고 지정을 요청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해요? 시도지사에게 요청만 할 수가 있고 절대 지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 11번.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냐? 이거는 기출문제는 다 뭐 하는 거죠? 기획반에 국가가 개발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 니은번에 시장군수가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요청을 시장군수가 국토부 장관에게 못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가 있죠. 그럼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은 장관. 그 미은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그럼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는데요. 장관은 면적 얼마 이상으로 요청해요? 면적에 관계없죠. 면적에 상관없이 그날 요청할 수가 있어요. 막 지원해 그러면 안 되죠. 77페이지 맨 위에. 그 예외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유 그 2번 장관이 요청. 장관은 면적 얼마 이상 요청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뭐 1제곱미터가 됐든 하여튼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 관련해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때 그럼 제한, 국토부 장관에게 30만 이상으로 제한할 수가 있는데 지방공사의 장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사는 안 돼요.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은 누가요? 공공기관, 정부 추령기관의 장. 여기서 공공기관, 정부 추령기관의 장. 구체적으로 누구다? 81페이지 가보세요. 81페이지. 그 맨 밑에 시행자에서 공공사업 시행자 2번. 공공기관, 토, 수, 농, 관, 철, 매. 그다음에 정부 추령기관, 철제. 얘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 추령기관 장. 보좌들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데 그 4번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개발이 필요할 때 맞아. 근데 비읍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 아니죠? 걸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근데 그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걸친다고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걸칠 때는 협의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틀렸고요.
아니, 비역 3개. 다 또 맞춰놓고 또 틀린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하겠습니다. 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땡. 절대 조합은 제한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조합은 제한할 당시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야 그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받아갖고 설립. 그 다음 2번 토지 소유자가 개발구역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는 제한받은 자는 1개월에 1개월 연장, 최장 2개월 내 수용 여부 통보하고요.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장은 30만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근데 5번 제한하려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칠 때는 면적이 가장 큰 시군구청장한테 제한서를 제출한다. 즉, 제일 큰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해라. 맞습니다. 77페이지. 그 중간에 가로 2번 제한. 제한에서 그 원칙 밑에 조그만 글씨. 그 제한하려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은 면적이 가장 큰 시군구청장한테 제한서를 제출해서 제한한다. 그다음 13번.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규모에 관해서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29회 때 기출문제죠. 주상, 자생 1만,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10,000 이상, 생산녹지, 자연녹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그다음 계획관리지역은 뭐예요? 계획관리지역. 얘는 비도시지역이니까 300,000 이상. 그래서 131 이것만 알아도 그냥 답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뭐 쉬운 문제고, 그 밑에 14번. 자, 5번 봅니다. 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그 1번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만제곱미터 주거지역. 1번 정답.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 공업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죠. 개발할 곳이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장기계획이 수립됐느냐 안 됐느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얼마 이상? 10,000 이상. 그럼 만제곱미터 주거지역 10,000 이상이니까 그냥 주거지역의 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20,000 제곱미터 공업지역. 공업지역도 장기계획 수립됐냐 안 됐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공업지역은 얼마 이상? 30,000. 그 20,000밖에 안 되니까 지정할 수 없다. 3번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00,000 제곱미터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럼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이라도 어디는 안 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외.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비도시라도 개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지정해서 개발 못해요. 그 다음에 4번에 시도지사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0,000 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니까 300,000 이상. 5번도 끝에 보존녹지 5,000 제곱미터 보존녹지. 보존녹지는 아예 도시지역이라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존녹지는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절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는 게 보존녹지. 비도시에서 절대 지정할 수 없는 게 자연환경 보존. 보존녹지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데는 절대 보존이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